흙수저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삽을 마감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오늘 영상도 팩트로 뼈를 때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흙수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흙수저 부모를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부모를 흙수저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형편이 어려운 부모고요. 진정한 흙수저 부모는요, 자식을 본인의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해줬으면서 성인이 된 후에 당당하게 키워준 값 내놔라, 이런 부모죠. 덧붙여 맨날 부부싸움이나 해대면서 그게 아동학대인 줄 모르는 부모를 말합니다. 가난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부모가 진정 흙수저 부모인 거죠. 물론 부모가 내 인생 시즌1을 만들어주고요, 인생 시즌1이 인생 시즌2로 연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사 부모 탓을 하면서 내 인생의 책임을 부모에게 100% 돌려서도 안 됩니다. 2023년 12월 5일자 기사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가난을 물려준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근처 산 600평을 태워먹은 59살 먹은 중년의 얘기입니다. 이 기사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살기 힘들었나 보다. 뭔가 돈 때문에 울컥하는 일이 생겨서 술 마시고 홧김에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나이 한갑 다 된 사람이 저러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욕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부가 대물림 된다는 거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대가 가난한 부모 원망하는 건 이해라도 합니다. 가난이 서럽고 원통했으면 내 자식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리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았어야죠.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서 부모를 2번 죽이는 폐륜 행위를 하는 마인드를 보면요,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흙수저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삽을 마감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오늘 영상도 팩트로 뼈를 때릴 겁니다. 흙수저 집에 태어나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유산도 같이 대물림 됩니다. 집안의 가풍이나 마인드, 이런 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런 흙수저의 정신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꼭 책 자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삶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데 열심히 보면서 인테리어 트렌드 계속 연구해야 하고요,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내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모 쇼핑몰 MD가 직업이다, 이럴 경우 남는 시간에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어서 나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R&D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어떤 분야라도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공부죠. 공부의 기본은 책이고요. 책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학습의 시작이라면요, 책의 또 다른 가치는 자기 성찰과 성장입니다. 내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동시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책을 통해서죠. 인문학에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강연도 가능한데요, 인터액티브한 적극적 사고가 필요한 유일한 분야는 독서죠. 음악이나 미술 등의 행위들은 동물들도 나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은 못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고딩 엄빠나 결혼주역의 가장 빠른 솔루션은 집안 청소하는 거라고요. 식사 끝나고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제때제때 해야 하고요, 쇼핑한 물건들이나 택배박스 받은 물건들 바로 제이치 잡아 놓아야 하고요,
싱크대에 물때가 끼거나 욕실에 곰팡이 났을 경우 빨리 없애야 하고요.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은 버리거나 수리해서 제 위치에 놔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365일 어느 시간대에 누가 불쑥 집을 방문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집을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자기 관리가 잘 됩니다. 당장 귀찮고 힘들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시스테믹하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분류하는 능력이 저절로 키워집니다. 집안 정리정돈에서 파생되어 무슨 일을 할 때도 분류를 나누고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일을 시키면 중구난방으로 벌려는 놓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집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은 내 삶 전체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총서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정리정돈은 인간관계 정리정돈이고 인생 정리정돈과 일맥상통한다고요. 세 번째, 자신의 좁은 경험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냉철히 분석하고 따지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거에서 대박 쳤다더라 이러면서 따라하고요. 시어머니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사는 좁은 세상이 전부인 거죠. 문제는 인간은 유유상종하는 존재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이 단지 카더라 통신말만 듣고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거죠. 의뢰에 오신 어느 분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할까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조금 엄청 많이 준다네요. 제가 그분에게 한 질문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재작년, 작년과 비교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나요? 향후 점점 늘어날 추세인가요?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분이 계시나요?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50% 이상 준다더라. 이 말만 듣고 덜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거죠. 리서치 먼저 해야 합니다. 책을 찾고 통계 자료 찾고 이리 데이터를 믿어야지 내 주변 사람들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족인데요. 제 주변에 전기차 타는 지인들 다들 미치고 팔짝듭니다. 충전 때문에 환장하겠다고요. 얼리 어댑터 한번 대보겠다고 샀다가 다 중고로 내놨고요. 안내해 놓으신 분은요. 자체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사시는 분입니다. 본인 승용차 한 대, 본인 SUV 한 대, 그런 후에 세컨카도 아닌 서드카로 전기차 가지고 계십니다. 아파트 중심의 대한민국 땅덩어리, 더구나 지방에서는 시기상조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식 계속 팔고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하고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에서 말을 보태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 주변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제대로 된 조언을 얻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잘 모릅니다. 3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들을 때 성공한 사람이 강연을 듣잖아요. 젊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공한 중견기업의 오너가 되었다. 이런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감명도 받고 아자아자 파이팅! 나도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얘기만 듣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부부 사이 조언을 이혼한 친구에게 가서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 조언은요, 성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은 수십 가지거든요. 반면에 성공한 길을 걸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딱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은 내가 살면서 어떤 조언을 구할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서 간접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5번, 본능에 충실합니다.
유혹에 금방 넘어가죠. 내일은 생각 안 하고 오늘 당장 재밌는 일만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꾹 참고 무언가를 노력해 본 경험도 별로 없고요. 그 성과를 내서 단 열매의 기쁨을 맛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삶의 무기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술이나 마시자, 하루 종일 게임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살죠. 본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만사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59세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사람 보세요. 또 이성이랑 동거도 금방 하죠. 내 평생의 배우자, 이런 성숙한 개념이 동거가 아니고요. 그냥 외로우니 살림을 합칩니다. 애도 그냥 대충 낳죠. 애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고민도 안 합니다. 그런 보살핌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자식에게 그런 보살핌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 또한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거죠. 목적을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오늘은 흙수저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학습과 자기 성찰의 자세가 없다. 두 번째, 정리정돈은 안 한다. 즉, 자기 관리를 안 한다. 세 번째, 경험만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다. 네 번째, 실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려 듭니다. 성공의 노하우를 평생 깨우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본능에 충실합니다. 목적 추구의 삶을 살지 못한다. 내 부모가 이런 흙수저의 마인드를 가진 삶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모의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죠. 25살에 가난한 건 내 탓이 아니지만 35살에 가난한 건 내 탓이라고요. 내가 설사 흙수저 부모 밑에서 컸다 할지라도 한갑 가까운 나이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르는 저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흙수저에서 벗어나야죠. 다음 영상은 흙수저에서 벗어나 금수저로 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